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그 경성제약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 제 친구들이 그래, 너 약 파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약 장사냐고. 갑자기 약 파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 요새 약을 좀 팔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제 자신이 너무 당당한 거예요. 왜 당당하냐면 오늘 아침에도 화장실을 딱 갔는데 정말 저는 당뇨약을 한 10여 년을 먹었어요. 당뇨약을 한 10여 년을 먹었는데 최근에 변화된 특징이 하나 있다면 당뇨약을 지금 안 먹고 있다는 거 1번, 고혈압약도 물론 안 먹고 있고요. 두 번째, 오늘도 머리를 감는데 제가 여기 좀 소갈머리가 많이 여기 좀 약간 빠져서 힘들었는데 한 2개월부터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근무하고 나서부터 꾸준하게 장 관리를 했더니 머리숱도 괜찮죠? 예. 머리 소갈머리도 많이 빠졌는데 소갈머리는 그걸 깜짝 놀랐어요. 진짜? 소갈머리가 많이 채워졌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도 채워졌네. 그리고 그 전에 사실 머리가 빠질 때는 약간 이게 쪼말쪼말한 뭐죠 부스럼 같은 거지 간까지 이렇게 튀어나와요. 근데 지금 그게 머리 전혀 없어요. 그 작업하는 거. 네, 이게 이게 튀어나오잖아요. 꼬드라지 비슷한 거. 근데 그게 튀어나오면서 머리도 빠지고 그랬거든요. 그 자리 머리 빠지고. 예, 근데 그 조금씩 튀어나오던 게 지금 하나도 튀어나온 게 없어. 그러니까 독소가 위로 가던 게 아마 독소가 빠지니까 아마 이게 그렇지 않나 해서 머리도 상태가 뽀드라지 하나 없어요. 그리고 머리가 좀 약간 이게 빠졌더니 채워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아침에 화장실 가면 예전에는 한 죄송한 얘기인데 화장실 가면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변을 하는. 왜냐면 당뇨약을 혈압약을 오래 먹으면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장내 미생물을 다 죽여요. 마이크로바이옴을 죽이면 얘네들이 활동을 못하니까 이게 변을 제대로 배출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미생물이 있어야지 이 변 배출도 잘 되는데 미생물이 없으면 변 배출을. 그래서 변비 때문에 화장실 가면은 가뜩이나 혈압이 있는 데다가 변비에서 힘을 쓰면 지위에 있는 여기 열이 쫙 뻗어가지고 혈압 터질까 겁이 날 정도로.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당뇨약 먹고 혈압약 먹는 사람들의 공통 특징입니다. 변비 오면 힘을 주면 여기가 그냥 힘이 쫙 뻗어가지고 이 혈압 터져서 가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혈압을 0.1%도 올리지 않고 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변이 나올 때 그냥 예전에는 잔변감 있죠. 하는데도 여전히 속이 덥지가 정도로. 근데 그냥 변 나오면 속이 시원할 정도로 전혀 그런 것이 없고 날아가는 기분으로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동인사까지 온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서 하루가 너무 건강하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이찬주 본부장님하고 처음에 만나가지고 대화를 했어요. 봤더니 한 거예요. 옛날에 텔레비전을 봤더니 이게 의학계에서 2가지만 이걸 해결하면 노벨 상관왕을 받는 아이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첫 번째는 머리 안 나는 사람들 머리 나게 만들면 노벨상, 노벨화학상, 노벨의학상 3관왕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장과 관련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거를 누가 발견만 하면 그것도 3관왕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이 장 박사를 먹었더니 특징이 바나나 변으로 쫙 나오면서 그냥 2, 3초 만에 변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이 변기에 다 뜨는 거예요. 부변이 되는 거예요. 또 뜨는 변.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라앉지 않고, 그리고 냄새가 안 나요. 그리고 요즘에 정말 감사한 거는 휴지를, 죄송한 얘기인데 그냥 예의상 2칸만 잘라서 닦습니다. 근데 한 칸도 필요 없어. 안 묻으니까. 그 정도로 깔끔하게 지처리가 딱 되는데 마치 동물들이, 건강한 동물들은 변을 쫙 놓고 나면 뒤가 깨끗해 안 깨끗해요? 깨끗하잖아. 근데 병든 동물들은 싸면 설사를 쫙 싸고 그냥 온통 덩치듯이 붙잖아. 그러니까 이게 변비 없이 좋은 변을 넣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좋은지 모르는데 내가 그렇게 됐다고 얘기했더니 그렇게 되는 사람이 한국에 0.1%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찬주 부부장님이.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어떻게 되니까 그러면 대박이다. 그렇게 얘기해줬던 분이 여기 있는 분이에요. 근데 사실 저 요즘에 그런 쾌변을 넣고 나니까 그렇다면 한국의 사람들의 90% 이상이 변비 환자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좋은 정보를 전달해주면 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들을 살려주고 나도 노년에 좋은 거 먹고 건강해지고 거기다가 뭐까지 벌고
예, 노후의 경제적 문제도 해결되고. 그러면 이것만큼 최고가 없다. 그러면 이거를 한번 한 2, 3년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잘 알려서 내가 경제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자리를 딱 잡아놓고 그 다음에는 돈 벌 목적이 아니고 뭐라고요? 사명감을 가지고 건강 강의를 제대로 잘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야겠다 생각하고 지금 이 사업을 아주 열심히 지금 2개월 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뵀는데 이 원리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 몸이 이 에너지를 만들어내야지 우리가 어쨌든 건강한 삶을 살잖아요.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몸이 필요한 것이 몇 대 영양소가 있어야 돼요? 3대. 네. 이 3대 영양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올드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이제 5대 영양소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약간 올드한 사람이에요. 지금은 영양소가 9대 영양소. 이제는 딱 자리 잡았어. 몇 대 영양소요? 9대 영양소. 혹시 여러분들 9대 영양소는 알고 있습니까? 난 처음 처음 들으시죠? 이것만 이해해도 9대 영양소는 뭐냐면 첫 번째에 대한 영역은 아니죠. 3대 영양소는 탄수화물, 그죠? 탄수화물. 두 번째는 뭐죠? 단백질. 세 번째는 뭐죠? 지방. 요게 3대 영양소입니다. 이 3대 영양소는 뭐를 만들어내는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열량을 만들어내는 영양소예요. 3대 영양소. 그런데 4대 영양소가 있는데 그게 4대 영양소가 뭐냐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비타민 알죠? 그죠? 다섯 번째 뭡니까? 무기질. 이 지금 미네랄이죠. 요거는 이제 수용성하고 지용성으로 나눠주고 그럼 무기질에 대한 내용이 이게 이제 미네랄입니다. 미네랄이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뭡니까? 여섯 번째가 물이에요. 요게 이제 3대 부영양소. 그래서 여기까지가 몇 대 영양소예요? 6대 영양소예요. 여기 이제 3대 부영양소들. 부영양소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얘네들한테 자체 열량은 없는데 얘네들이 없으면 이 에너지를 내는 열량을 내는 3대 영양소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한다 못한다? 못한다. 반드시 얘네들이 있어야 얘네들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일곱 번째가 뭘까요? 지금은 이게 굉장히 떴죠? 이게 뭡니까? 파이토케미칼이라는 게 있어요.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식물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색깔이 있잖아요. 칼라. 이 칼라가 왜 만들어지냐면 외부로부터 오는 이 천적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이 칼라예요. 이 칼라가 그 성분을 가지고 우리 몸에 있는 폐, 간, 위, 그 다음에 심장 이런 모든 장기에 영향을 줘서 이걸 갖고 만든 음식을 뭐라 그래요? 칼라푸드 음식이라는 걸 들어보셨어요? 이걸 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 예를 들면 흰 색깔은 폐에 좋고 노란 색깔은 위에 좋고 또 그 다음에 녹황색은 간에 좋고 그 다음에 또 심장이 좋은 건 붉은색 계열이 좋고 심장 계열은 검정 계열이 좋고 이거 들어보셨죠? 이게 칼라푸드예요. 이걸 파이토케미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생성해 나온 이 물질이 우리 몸에 좋은 영양분이 되는 거예요. 항산화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뭘까요? 여덟 번째가 지금은 이제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게 뭐냐면 식이효소입니다. 식이섬유. 이 식이섬유라고 하는 거죠. 식이섬유 여덟 번째. 아홉 번째가 뭡니까? 아홉 번째가 효소입니다. 효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아홉 가지가 몇 대 영양소라고요? 9대 영양소. 그러니까 이 9대 영양소를 우리가 어떻게 잘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 9대 예전에는 여기 제일 중요하다 그랬다가 어느 순간에 요것도 중요하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9가지 영양소에 대한 내용을 9대 영양소라고 해서 지금 권장합니다. 건강한 육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 그럼 이거 잘 먹으면 건강해지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걸 잘 먹어도 건강해지는 사람도 있지만 건강과는 별로 관계없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9대 영양소를 아무리 잘 먹어도 우리
몸에서 뭐를 하지 못하면 흡수를 못하면 꽝이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뭐 홍삼이 좋다, 뭐가 좋다 그래서 먹었는데 흡수를 못하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다 배출이야. 그러니까 내 몸에는 영양가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이걸 내 몸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흡수하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이 흡수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돼요? 흡수가 잘 되려면 우리가 보통 말하면 소화가 잘 돼야 된다 말하잖아요. 그죠? 소화가 잘 된다라고 말하는데 소화가 뭐예요? 소화가 그냥 소화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소화가 잘 되려면 첫 번째 분해가 잘 돼야 돼요. 분해. 두 번째 분해가 잘 되어야 흡수가 잘 되고 흡수가 잘 되어야 뭐가 돼요? 소화가 잘 되는 거고 소화가 잘 되면서 뭐까지? 배출까지 잘 되어야 소화가 잘 됐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해, 흡수, 소화, 배출 이 네 영역에 대한 내용이 잘 되어져야 뭐가 잘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화가 잘 됐다 얘기하는 거고 소화가 잘 돼야 뭐가 잘 되는 거예요? 흡수가 잘 되고 흡수가 잘 돼야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가 제대로 공급되어져서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공감하시죠? 예,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가 좋다 이건 많이 해.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무리 좋아도 내 몸에 들어와서 뭐 하지 못하면 소화를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그게 좋은 게 그냥 화장실로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 흡수가 제대로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몸의 구조를 잘 이해해야 아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거를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자 시계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걸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11시 30분이거든요. 근데 우리 식사가 11시 40분 보잖아요. 그죠? 12시. 아 12시에 하실까요? 그러면 제가 좀 더 하겠습니다. 12시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식사를 자 12시 되니까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내용만 얘기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몸에서 소화가 잘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첫 번째 분해가 중요하다. 두 번째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흡수가 중요하다. 세 번째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소화라는 거. 그 다음에 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출이야. 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게 우리 몸에서 제대로만 이루어지면 먹는 음식이 전부 다 흡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한 몸을 몇 세까지 유지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땐 이렇게 이거 잘 되면 120세까지는 건강하게 사시다가 천국 가실 수 있어요. 120세까지. 자, 그럼 이거는 우리 몸에 대한 내용을 좀 소화에 대한 내용을 좀 하면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12계통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12계통 중에서 소화기 계통, 무슨 계통? 소화기 계통. 이 소화기 계통에 대한 걸 좀 보면 자, 기본적으로 뇌가 있어요. 뇌가 있고 뇌에 시상이 있고 그 다음에 입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갑상선이 있고 그 다음에 식도가 있고 그 다음에 위가 있고 밑에 십이지장이 있고 그 다음에 소장이 있고 그 다음에 대장이 있고 그 다음에 직장이 있고 그 다음에 항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뇌에서부터 여기에 있는 요 항문까지의 우리 몸의 길이가 약 몇 미터 정도 되냐면 10m예요. 10m. 몇 미터라고요? 10m. 이 10m를 잘 이해해야 건강을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 똥구까지 몇 미터라고요? 10m. 10m.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장이 여기 한 6m에서 한 7m 정도 돼요. 대장이 약 한 1.5m에서 이게 한 2m 정도 돼요. 요 길이를 빼면 나머지 요 길이에 대한 내용이 합쳐서 총 합이 몇 m라고요? 10m. 이 10m가 소화기 계통에서 기능을 잘 해주면 그러면 우리 몸은 건강해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먹는 아까 몇 대 영양소가 있다고 했죠? 9대 영양소. 9대 영양소는 다 어디로 들어와요? 9대 영양소 다 어디로 들어와요? 입으로 들어와요. 그 9대 영양소는 전부 다 입으로 들어와요. 그 중에서 먼저 탄수화물을 보자고요. 탄수화물. 자, 우리가 탄수화물은 뭐가 탄수화물이에요? 우리가 먹는 모든 곡물을 탄수화물이라고 해요.
그 곡물을 가지고 밥을 지어 먹거나, 곡물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거나, 곡물을 가지고 국수를 만들어 먹거나, 곡물을 가지고 막국수를 만들어 먹거나, 곡물로 만든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탄수화물. 이게 이 탄수화물이, 이게 첫 번째 보면 이거 탄수화물이 입으로 들어올 때, 입으로 들어오면 이 탄수화물이 무슨 과정을 겪냐면, 무슨 과정을 겪는다 그랬어요? 분해 과정을 겪는다. 1번. 분해 과정. 그러니까 중요한 건 왜 당뇨에 걸리냐? 이 탄수화물이 입에 들어와서 내 몸에서 분해되어지고 흡수되어지고 소화되어지는 과정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다 당뇨병 걸려요. 저도 그래 당뇨병 걸린 거예요. 왜?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밥을 천천히 먹어요, 빨리 먹어요? 밥을 제가 얼마나 빨리 먹나 몰라. 다른 사람들이 한 10분 동안 먹는데 나는 한 5분 만에 먹고서 그냥 밖에 나서 돌아다닌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빨리 먹는 식사 습관 때문에 제가 당뇨가 온 거예요. 왜냐하면 탄수화물을 입으로 들어오잖아요. 입으로 오면 이걸 분해하는 과정이, 첫 번째 분해 과정은 이게 기계적 분해를 해요. 무슨 분해를 한다고요? 기계적 분해를 해요. 기계적 분해를 뭘 할까요? 이빨 있잖아요, 이빨을 씹어서 분해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 한다고요? 화학적 분해를 해요. 무슨 분해? 화학적 분해. 화학적 분해는 하게 되면 씹어서 뭘로 만드는 거예요? 탄수화물을, 이걸 녹말 들어온 거, 이걸 뭘 만들어요? 엿당으로 만드는 거예요. 뭘 만든다고요? 엿당으로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씹을 때 우리 입에서, 침에서 뭐가 나와요? 아밀라제라고 하는 효소가 나와요. 이 효소가 나와서 엿당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엿당으로 만들어주면, 엿당으로 만든 이것이, 이게 뭐 위로 가도 탄수화물은 전혀 탄수화물이 갈 때 위사는 영향이 의미가 없어요. 이건 봐도 어디로 가냐면 여기 요를 내려갑니다. 어디로 가요? 소장으로 가는 거예요. 소장으로 가면 소장에서 엿당이 내려가잖아요. 엿당이 내려가면 이 엿당을 소장에서 뭘로 만들어요? 포도당으로 바꾸는 거예요. 엿당을 포도당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때 엿당이 그냥 포도당으로 바꿔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효소가 또 있어야 돼요. 무슨 효소가 있어야 돼요? 여기는 말타제라고 하는 효소가 이 엿당을 포도당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말타제 효소가. 근데 만약에 얘가 녹말을 먹었는데 엿당으로 바꾸지 않고 녹말로 그냥 내려갔어요. 소장으로. 그러면 이 녹말이 포도당으로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를 엿당으로 다시 바꾸는 과정을 하기 위해서 기능을 해요. 어디에서? 자, 여기 보면 여기 오른쪽에 보면 여기가 담낭이 있고요. 이 담낭 위에 뭐가 있냐면 간이 있습니다. 오른쪽은. 그 다음에 왼쪽으로 보면 여기가 기본적으로 췌장이 있습니다. 췌장 옆에 뭐가 있냐면 비장이 있어요. 췌장 위에 뭐가 있냐면 여기 심장이 있습니다. 이까지는 기본적으로 소화를 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기관이고, 그 다음에 배출기관이 있어요. 여기 밑에 뭐가 있어요? 배출은 상수보다 하수가 더 좋아야 돼요. 그래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이제 뭐가 있어요? 심장이 있어. 여기도 뭐가 있어요? 심장이 있어. 그리고 또 배출기관에 뭐가 있어요? 여기 폐가 있어요. 그래서 배출기관은 두 개씩입니다. 폐가 있어요. 폐. 그래서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이런 기관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췌장에서 여기서 소화효소도 나옵니다. 무슨 효소가 나온다고요? 소화효소. 여기서도 아밀라제가 나와요. 우리는 췌장하면 뭐가 생각나요? 인슐린만 생각하죠? 인슐린만 생각이 아니라도 아밀라제나 소화효소가 나와서 췌장에서 이 엿당을 영양소 포도당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이걸 포도당으로 바꾼 거를 다시 췌장에서 또 뭐가 나와요? 췌장에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또 나와요. 나오는 여기 인슐린이 포도당을 끌고 들어가요. 포도당을 끌고 저기에 있는 간으로 내려가요. 간으로. 그래서 포도당을 끌고 간으로 가서 이 간에서 다시 여기 있는 40%는 글리코겐을 바꾸고 60%는 심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심장으로 보내면 심장에서 다시 대동맥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세포 속으로 이동을 해서 세포에서 여기서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라고 하는 여기에서 생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걸 만들어낼 때 제대로 씹지 않고 녹말이 바로 소장으로 내려가면 이 췌장이 무리가 가야 안 가요? 무리가 가죠. 그럼 무리가 가면 이 췌장이
염증도 생기고 나중에 췌장이 망가지면 이게 췌장염에 걸리게 되고 췌장암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입에서 씻지 않는 걸로 인해서 병을 만드는 거예요. 뭐만 잘해도 씻기만 잘해도 당뇨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당뇨 걸리는 환자들이 물에다 밥을 말아서 후루룩 먹거나 씹지 않고 삼키거나 그러면 이런 문제가 다 걸려서 우리가 만성병이 다 걸리는 거예요. 그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될까요? 꼭꼭 씹어서 먹으면 씹을 때 예를 들면 이 씹을 때 뇌에 자극을 줘서 뇌세포가 이 반응을 해서 치매도 예방이 되고 췌장도 보호가 돼서 이런 병에 안 걸리게 돼요. 그러니까 뭐 하나만 잘해도 씹는 거 하나만 잘해도 우리는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어요. 이게 탄수화물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세포에서 ATP를 만들어내는까지의 과정이에요. 이 과정에 대한 내용이 9대 영양소 하나하나마다 다 이런 과정이 있을까 없을까요? 다 이런 과정이 있죠. 이 과정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하면 그럼 우리 몸 좀 건강할 수 있는데 다행히 9대 영양소 중에서 몇 대 영양소만 열량을 만들어내는 3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만 이해하면 나머지 6대 영양소는 그 세 가지의 기능을 다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의 이 변화 과정을 잘 이해하면 그러면 충분히 우리 건강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보면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단백질이죠. 이 단백질도 어디로 들어가요? 입으로 들어가죠. 입으로. 그러면 입으로 들어갈 때 단백질에서 입에 딱 들어가는 단백질은 씹잖아요. 씹으면 바로 입에서 어디로 가냐면 뇌로 딱 연락 전부가 됩니다. 뇌로 전부가면 뇌에서 어디로 명령을 할까요? 여기로 명령합니다. 뇌에서 여기는 바로 여기로 딱 명령을 해요. 위로 명령을 딱 내면 야 단백질 들어간다 준비해라. 그럼 위가 딱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면서 요 위에서 뭐를 만들어내요? 펩신을 강산사입니다. pH 한 2 정도 됩니다. 그래서 펩신을 딱 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씹을 때 얘가 그냥 막 쏟아내면 잘못하면 위가 다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씹을 때 잘 씹으면 뇌로 가는 정보가 정확하잖아요. 그러면 단백질이 들어가는 양에 따라서 펩신의 양이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안 씹으면 펩신이 또 과다로 분비가 돼서 위산이 역류할 수 있어. 그러니까 잘 씹어야 돼야 대충 이렇게 해야 돼. 잘 씹을 때 뇌에 정보가 가서 펩신의 양을 조절한다니까. 우리 몸은 정말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거기도 잘 씹어서 하면 펩신 양이 딱 조절이 돼요. 펩신을 조절하면 그러면 여기 있는 단백질이 여기 위로 들어왔잖아요. 들어와서 이 들어온 이후에 있는 단백질이 폴리펩타이드로 바뀌게 돼요. 폴리펩타이드. 이 폴리펩타이드 분자로 바꿔줘요. 분자로 바꿔준 요게 어디로 가요? 소장으로 가. 모든 먹는 9대 영양소는 다 직결지가 어디라고요? 소장이야. 소장. 그러니까 소장이 중요해요. 소장이 중요한데 이 소장을 60년, 70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보링을 안 한 거예요. 보링 아시죠? 자동차 오래 타면은 엔진이 때가 끼면은 엔진 보링해야 되잖아요. 그 보링 안 하면 엔진의 힘이 떨어지죠. 출력이 떨어지잖아요. 우리 자동차의 엔진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요? 소장이요. 이 소장을 보링을 해줘야 돼. 그래야 소장에 대한 낀 때가 그게 벗겨져 나가야 영양소가 들어올 때 소장에서 흡수를 해서 바로 간으로 보내서 그게 영양으로 사용되는데 거기에 전부 다 때가 숙변이 잔뜩 껴있는 거야. 그럼 영양소가 들어올 때마다 영양분이 간으로 가요? 아니면 독소가 간으로 가요? 독소가 다 간으로 가서 간을 치는 거야. 그게 먹을 때마다 간이 스트레스 받아. 왜? 영양분이 와야 되는데 독소가 오니까. 6m, 7m에 들어있는 그 숙변이 영양분을 넣으려고 자극을 주면 전부 다 영양분을 못 가고 다 기름 막아놓고 뭐가 올라간다고요? 독소가 올라가. 그러니까 간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 우리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소장을 클린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데 전 세계에 소장 클린하는 방법이 없어. 근데 이 경성대의 장 박사는 소장 클리닝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얼굴 때까지 바뀌는 거예요. 때까지. 이 원리를 이해하면 장 박사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먹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폴리펩타이드 소장으로 가면 단백질은 뭐가 되냐면 얘는 아미노산으로 바뀌어요.
아미노산. 근데 그냥 바뀌느냐? 아니, 여기도 뭐가 필요해요? 효소가 필요해. 효소가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 프로테스타제라고 하는 이 효소가 필요한 거예요. 이 효소가 있어야 여기 있는 폴리펩타이드가 아미노산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미노산으로 바뀌어서 얘도 어디로 가요? 얘도 간으로 가는 거예요. 얘도. 간으로 가서 어디로 가요? 심장으로 가서 심장에서 어떻게 해요? 온몸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아밀라제, 이런 펩신, 또 여기 말타제, 이런 또 프로테스타제, 이런 모든 효소가 우리 몸에는 몇 종류나 있을까요? 셀 수도 없이 많아. 셀 수도 없이. 이 효소가 없으면 우리 몸에 분해, 흡수, 소화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은 다 꽝이야. 안 돼. 그런데 이 효소를 어디서 만들어낸다고요? 외부로 먹을 수 있지만 우리 장에서도 만들어내. 그래서 장에서 효소를 만들어야 모든 소화가 잘 되는 거야. 근데 장이 탈이 나면 소화효소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소화를 시킬 수가 없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악순환이야. 그래서 여기 있는 폴리펩타이드가 와가지고 프로테스타제로 인해서 아미노산을 만들어서 간으로 가서 간에서 온몸으로 퍼져서 이거는 아미노산은 세포를 만드는 성분이에요. 세포의 모든 이 외벽에 껍질은 아미노산이에요.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없으면 세포가 만든다, 안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져요. 우리 몸에 몇 개의 세포가 있는데 약 60조에서 100조의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를 구성하는 성분이 아미노산이야. 그런데 세포가 신생이 못하게 되면 우리 몸은 건강할 수 없잖아요. 왜? 우리 입안에 있는 세포는 한 3일 살고 사멸해요. 우리 얼굴에 있는 세포들은 한 2개월 살다가 없어져요. 세포들이 전부 다 생명의 수환이 짧은 건 3일, 길게는 한 6개월이에요. 다 바꿔야 되는데 아미노산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 건강한 세포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 우리 몸이 건강한 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와, 이 중요하잖아요? 이 중요한 기능을 우리 몸이 사는데 효소가 없으면 그 아미노산을 제대로 못 만들어낸다.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지방이에요. 지방. 지방에 대한 건 어디로 가요? 입으로 가는 거예요. 입으로 가면 입에서 지방도 집에 딱 가면 입에서 씹을 때 뇌를 명령을 딱 내려요. 야, 지방 들어간다. 뇌에서 명령을 어디로 내릴까요? 요거는 뇌에서 여기는 12장으로 내리는 거예요. 12장. 12장에는 뭐가 있어요? 요 담낭에서 여기서 간과 여기 담낭에서 뭐가 나와요? 담즙이 나옵니다. 담즙산. 담즙산이 나와서 여기는 지방이 내려면 이 지방을 분해를 하는 거예요. 분해를 해서 분해한 걸 다시 어디로 와요? 소장으로 갖고 와. 소장으로 갖고 오면 여기에 있는 소장에서 뭐가 되냐면 지방산과 글리세린으로 만들어요. 글리세린, 지방산 글리세린. 요때 얘도 그냥 만들어요. 아니, 여기 때도 분해할 때 여기 뭐예요? 아밀라제 효소가 작동해. 아밀라제. 왜냐하면 화학적으로 탄수화물도 C 플러스 H지만 지방도 C 플러스 H예요. 같아. 그래서 아밀라제 효소가 작동하는 거예요. 이것도 어디 나와요? 췌장에서 나오지. 이게 나가서 지방산과 글리세린이 만들어지면 이게 어디로 가요? 이게 얘는 지용성이라 바로 심장으로 와서 심장에서 바로 온몸으로 가는 거예요. 수용성은 어디로 가고? 간으로 가고. 지용성은 어디로 가고? 심장으로 가고. 자, 여기도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효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음식물을 하나하나 먹을 때마다 먹는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이렇게 분해하고 흡수하는 이 역할을 지금 뭐만 본 거예요? 분해만 본 거예요. 그러면 흡수에 대한 비밀은 언제 볼까요? 점심을 먹고 흡수에 대한 비밀을 한번 보는 거예요. 재밌죠? 네. 예. 우리 몸의 작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음식을 먹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정말 건강해서 지킬 수 있는데 그냥 음식 먹는 게 내 몸에서 어떤 역할인지 모르고 먹어버리면 그러면 건강관리 하기 힘들어요. 근데 이제 오후에 점심 먹고 나서 이제 흡수의 비밀, 소화의 비밀까지 이해를 하면 그러면 정말 밥 먹는 게 신난다니까. 왜? 나를 건강하게 만들구나 하는 거에 대한 확실하게 알 수가 있으니까. 자, 식사 후에 2탄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먹고